위에서 부어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또 옆으로 새는 양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것이죠. 상당량을 집어넣으면 가득 채워져야 될 텐데 옆으로 새는 양이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옆으로 새는 그 양을 많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525강입니다. 오늘은 클 거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클 거자입니다. 클 거자는 크다는 뜻이 있죠. 이 클 거자는 상자 방자와 입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에 상자 방자는 큰 입구자에서 옆이 트인 이런 구조이죠. 옆이 트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입구자는 입을 의미하는데 먹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 거자는 옆 트인 구육으로 먹는 양이 크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획된 소비와 별도로 발생하는 수요가 크다라는 것이죠. 예산이나 계획이 없었던 별도로 옆으로 새는 재물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옆으로 새는 양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큰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고 있죠. 이 양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어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또 옆으로 새는 양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것이죠. 상당량을 집어넣으면 가득 채워져야 될 텐데 옆으로 새는 양이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옆으로 새는 그 양을 많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시식 코너에 가면 시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나가는 고객들이 한 점씩 먹게 됩니다. 개인들이 먹는 양은 작지만 판매자 측에서 제공하는 양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어떨 때는 파는 양보다 시식으로 제공하는 양이 더 많을 때도 있는 것이죠. 풀것자는 옆 트인 구역으로 먹는 양이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획에도 없고 예산에 없던 별도로 옆으로 새는 식량의 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 것자는 계획이 없던 것을 말합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경화거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화거족은 단호한 서울에서 대대로 번영하며 사는 집안을 말합니다. 그 말에서 대대로 번창하는 명문 가문을 말하는 것이죠. 또 거인이라고 할 때나 어구라고 할 때도 클 것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클 것자에 부수가 추가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클것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떨어질 것자입니다. 떨어질 것자는 떨어지다는 것이죠. 떨어지다는 것은 갈라져서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떨어질 것자는 발족자와 클것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발족자는 발을 의미합니다. 걸음으로 해석하지요. 것자는 큰 것을 말하는데 예상보다 큰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떨어질 것자는 발걸음이 크면 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상보다 큰 발걸음으로 걷게 되면 서로 떨어진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발걸음을 더 크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질 것자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것자는 발걸음이 크면 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예상보다 큰 발걸음으로 걷게 되면 서로 떨어진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는 점과 점 사이를 잇는 직선의 길이를 말합니다. 또는 이것과 저것은 서로 떨어진 사이의 멀고 가까운 정도를 말할 때도 있죠. 그 거리가 짧으면 근거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 거리가 멀면 먼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막을 것자입니다. 막을 것자는 막다는 뜻도 있고 닫다는 뜻도 있죠. 이 막을 것자는 손수변의 클 것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손수변은 손을 의미하지만 적극적 행동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클 것자는 예상보다 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을 것자는 막으려면 적극적으로 크게 행동해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막으려면 상대보다 더 크게 행동해야 가능하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공격자의 이 공격을 막으려면 이보다 더 크게 행동해서 이를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공격자의 행동보다 작게 되면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막을 것자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막을 것자는 막으려면 적극적으로 크게 행동해야 된다고 표현하면서 막으려면 상대보다 더 크게 행동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랑거철은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뜻으로서 자기 힘은 헤아리지 않고 강자에게 함부로 덤빔을 이루는 말입니다. 하룻강아지가 너무 무서운 줄 모른다는 그런 속담과 비슷한 것입니다. 또 거부라고 할 때나 한거라고 할 때도 막을 것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풀것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개울것자입니다. 개울것자는 개울을 의미하지요. 개울은 골짜기나 들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 개울것자는 물수변과 풀것자와 나무 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흐르는 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것자는 예상보다 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울것자는 나무 위로
예상보다 크게 흐르는 물이 겨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 수로 위를 흐르는 물의 양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겨울 글자입니다. 이 겨울 글자는 산이나 들로 흐르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닙니다. 나무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그 위를 흐르는 물을 말하는 것이죠. 일부러 어떤 곳으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나무 구조물을 만들어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죠. 나무로 만든 수로에 흐르는 물을 말하는 게 겨울 글자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겨울이 많지 않지만 식당에 가면 이런 겨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논이나 밭에도 이런 겨울을 흔히 사용했었습니다. 겨울 글자는 나무 위로 예상보다 크게 흐르는 물이 겨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물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줄줄줄 흐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 양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나무 수로 위를 흐르는 물의 양이 상당히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어로서는 수도 고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수도 고성은 물이 흐르면 자연히 개천을 이룬다는 뜻으로서 학문을 열심히 하게 되면 스스로 도를 깨닫게 됨을 이루는 말입니다. 어떤 학문이든 깊이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서 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국어나 명거라고 할 때도 겨울 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강할 것자입니다. 강할 것자는 강하다는 뜻도 있고 단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강할 것자는 쇠금자와 클 것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쇠금자는 쇠를 의미합니다. 금속이지요. 클 것자는 예상보다 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할 것자는 쇠가 크면 강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서 쇠는 예상보다 더 굵고 클수록 강하다는 것이죠. 한자는 주로 전쟁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강할 것자도 쇠로 만든 무기를 말한 것이죠. 같은 칼이라 하더라도 그 크기가 크고 더 굵을수록 강한 것입니다. 과도나 식칼보다는 이런 칼이 더 강한 것이고 용맹한 장수가 쓰고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칼은 아주 강한 것이죠. 강할 것자는 쇠가 크면 강하다고 표현합니다. 쇠는 예상보다 더 굵고 클수록 강하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역거기축이라는 말씀입니다. 역거기축은 역사의 규모는 크고 기한은 촉박하다는 뜻입니다. 할 일은 많은데 서산에 해가 지고 있는 그런 모양인 것이죠. 또 거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거공은 일정한 전문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거장이라는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글것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색일구자입니다. 색일구자는 색이라는 뜻도 있고 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글씨나 형상을 파는 것을 색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색일구자는 화살 시자와 글것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화살 시자는 화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글것자는 예상보다 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일구자는 화살이 크면 새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살의 강도가 셀수록 크게 새겨진다는 것이죠. 화살이 박히면 기본적으로 새겨지는데 그 강도가 강할수록 더 크게 새겨지는 것이죠. 이렇게 활을 쏘게 되면 화살이 박히게 됩니다. 화살이 박힌 자리에는 자국이 생기는 것이죠. 이 자국을 새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길 구자는 화살이 크면 새긴다고 표현하면서 화살의 강도가 셀수록 크게 새겨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혈구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혈구지도는 곱자를 가지고 재는 방법이라는 뜻으로서 자기의 처지를 미루어 남의 처지를 헤아리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곱자라는 것은 이런 모양을 말하는 것인데 옥수들이 사용하는 직각잣대입니다. 또 구형이라는 말도 있죠. 구형은 직사각형을 말합니다. 구보도 있습니다. 구보는 올바른 걸음걸이를 말하는 것이죠. 이럴 때 새길 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클 거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